안녕하세요. 곽쌤의 한복교실입니다. 오늘은 한복 만들기 전에 옷감을 정리하는 방법과 옷감의 안것 구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옷감을 마름질하기 전에 옷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옷감은 110cm짜리 옷감이에요. 110cm짜리 옷감으로 우리가 펼쳐서 마름질하기는 힘드니까 55cm로 이렇게 접었어요. 접고 마름질하면 자리도 조금 차지하고 좋죠. 그래서 55cm를 접은 다음에 저는 솔직히 접혀 있지만 요 식서 부분이죠. 여기가 식서 부분이에요. 식서 부분을 딱 맞춰서 핀을 꼽은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해줄 건데, 자, 옷감 정리를 위해서 다림질을 하는 거는 구겨졌기 때문에 다리는 것이 아니라 옷감을 옷감 짜는 공장에서, 재직 공장이죠. 재직 공장에서 옷감을 짜면서 롤로 말면서 늘어났거나 옷감 자체가 나중에 열에 의해서 수축되는 것을 미리 한번 다림질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옷감이 좀 올이 좀 안 맞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 전에 옷감 올도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식서 부분을 정리해서 옷을 완성하고 나서 옷감의 변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감 정리를 합니다. 식서 방향이 더 늘어나지 않죠. 푸서 방향은 약간 거의 안 늘어나지만 그래도 식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이쪽 사선 쪽으로는 뭐예요?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바이어스, 늘어나는. 한복에서는 어스놀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슬다죠. 사선으로 되는 걸 어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 사선으로 되는 옷감을 어스놀, 푸서나 식서 부분은 고두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림질 할 때도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다려야지, 사선으로 어스놀로 다리면 옷감이 늘어나요. 다리미에 늘려서. 그죠? 그래서 다리미로 다릴 때도 너무 눌러 다리지 말고 약간 들으면서 다리면서 약간 이렇게 스팀을 좀 주어가면서 다리죠.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에 있는 은성 다리미는 열이 아주 높아요. 공업용 다리미예요. 저는 가정용 다리미로 사용하는데, 한복 옷감은 열에 약해서 그렇게 온도를 높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공업용 은성 다리미로는 거기 1, 2, 3, 4, 5가 있죠. 그 돌아가는 표시, 그죠? 온도 다이얼 이 1, 2, 3, 4, 5가 있는데 3이 넘지 않게 해야 돼요. 2.5 정도가 적당하죠. 저는 가정용 다리미에, 이거는 화학섬유예요. 옷감이. 그래서 화학섬유인데 한 울에 조금 안 되게, 그죠? 옷감이 조금 더 열이 내열성이 좋은 옷감은 울에다 놔도 되죠. 그래서 보통 실크를 할 때는 실크에 놓고 하기도 하는데, 실크로 옷을 만들 때도 실크보다는 약간 높은 울하고 실크 사이에 놓고 다림질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울이 조금 안 되게 다림질 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다리미를 스팀 넣죠? 공업용 다리미도 여기 누르면, 위에 부분 누르면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스팀을 좀 주어가면서 한번 아예 좀 뜨겁게, 실제 옷 만들 때 온도보다 약간 더 뜨겁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림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쪽에 다렸죠? 자, 그럼 이쪽에도 여기 골 부분도 다려주죠? 근데 골 부분은 너무 납작하게 다리지 말고 열이 그냥 가는 정도만 이렇게 다려주시면 돼요. 자, 뒤집어서 여기도 한번 다림질을 해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든올 방향으로 이렇게 다려서 전체적으로 열이 고르게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저는 여기 좀 자르다 말았는데, 여기 맞출 때도 여기를 딱 맞게 접어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식서니까. 여기를 딱 맞게 해서 핀을 꼽은 다음에 다림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서 부분, 여기 점점 구멍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5 정도 되네요. 식서 부분이 이렇게 그려서 잘라내고 똑같이 그래야 올리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 잘라서 내겠습니다. 한복 옷감의 겉과 안 구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복감은 롤로 말려 있는 경우 바깥쪽이 겉이다. 한복감은 대체로 롤로 말려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옷감의 무늬나 색을 봐야 하기 때문에 바깥쪽이 겉으로 말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옷감의 가장자리 식서 부분이나 바탕에 글자가 바르게 보이는 쪽이 겉이다. 옷감이 롤로 말려져 있지 않고 풀어져 있을 때는 실크 100%와 같은 글씨가 식서 가장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글자가 바르게 보이는 쪽이 겉입니다. 자, 세 번째, 무늬가 있을 때는 바탕과 무늬에 광택이 나거나 무늬가 선명한 쪽이 겉이다. 이렇게 바탕이 광택이 있거나 무늬가 선명한 쪽이 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롤로 말려져 있지 않고 옷감이 풀어져 있을 때의 내용이죠. 이런 경우 바닥에다 놓고 보면 잘 안 보이죠. 경사지게 불빛에 비춰서 보거나 아니면 요 옷감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들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늬가 안과 겉이 다르게 무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탕에 무늬가 광택이 나거나 무늬가 선명한 쪽을 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통 옷감이 양끝 식서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이 움푹 들어간 쪽이 겉이다. 그죠? 그 재직 공장에서 옷감을 짤 때 위에서 옷감을 딱 찍어서 옷감을 짜기 때문에 무늬 있는 쪽을 보고 재직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구멍이 움푹 들어간 쪽이 겉이 되죠. 움푹 들어간 쪽이 매끈매끈하고 예쁘죠. 그러니까 그쪽을 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못이나 삼배 같은 경우 실의 보풀이나 매듭이 없이 매끈한 쪽이 겉이다. 못이나 삼배 같은 경우는 그 나무죠. 식물성인 그 쐐기풀 같은 나무를 속껍질을 벗겨서 잘게 쪼개서 못이나 삼배를 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섬유죠.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매듭을 해서 옷감을 짜서 매듭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매듭을 옷감의 안쪽으로 주로 많이 매듭을 가게 하는데, 요 못이나 삼배도 롤로 말려 있죠. 롤로 말려 있을 때는 바깥쪽을 겉으로 하고 안쪽을 안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롤에서 풀어져 있어서 풀어져 있는 쪽을 보겠다 할 경우는 그 보풀이를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봐서 실이 밖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아니면 좀 더 풀어지는 부분을 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로 겉과 안을 구별하는 법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겉과 안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 면을 겉으로 해서 옷감의 한 조각이라도 뒤집히지 않도록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옷감의 안과 겉을 구별을 할 수가 없다 할 경우는 본인이 겉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겉으로 하고 조각 한 장이라도 뒤집히지 않도록
옷감의 안쪽에다 표시를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옷감의 안이나 옷감의 겉을 구별하는 것은 수험자의 몫이에요. 본인이 안쪽이든 겉쪽이든 한쪽을 잘 정해서 전체적으로 한쪽 면을 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복 옷감의 겉과 안 구별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복을 만들기 전에 옷감을 정리하는 방법과 옷감의 안과 겉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